Hi everyone, 아이린쌤입니다. 2023 고2 친구들의 마지막 학력평가 11월 학력평가가 12월에 시행되었어요. 영어 여러분 열심히 풀었나요? 혹시 열심히 안 풀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험지 다운받고 그리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비 고3이라는 타이틀이 공식화되었어요. 고3이 되기 전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였기 때문에 꼭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 준비한 해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률 탑5 순서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탑5뿐만 아니라 탑 10을 쌤이 다 분석을 했는데 얘들아, 쌤이 항상 수업 준비하면서 고3 거까지 늘 보고 있거든요. 고2 11월 학력평가가 고3 3월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일 때가 많은데 이번이 딱 그러합니다. 여러분 2023학년도에 시행된 고3 3월 학력평가에 정답률이 1.98이 나왔어요. 엄청 어려웠던 시험이었지 이번에 11월 학력평가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려웠느냐? 바로 오답률 탑 10에서 반타작인 정답률이 많이 나왔어요. 55%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거죠. 즉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정도의 문제가 10개 정도였다는 거지. 난이도가 있었던 텍스트였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신 다음 혹시 문제를 안 풀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좋은 문제 반드시 풀어봐야겠죠? 꼭 풀고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중에 이렇게 탑5에 올라가 있는 문항도 골고루 들어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 수능을 기점으로 올해 수능 분석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고3이 되기 직전에 이걸 꼭 들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41번 제목 볼 거고요. 그리고 39번 문장 삽입, 37번 순서 배열, 그리고 빈칸 2개, 32번, 33번이 각각 오답률 상위 랭크가 되었습니다. 정답률이 점점 뚝뚝뚝 떨어져서 얘는 거의 맞춘 친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오답 노트 쓰기까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 꿀팁까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오답률 탑5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답률 탑5 41번 제목입니다. 먼저 1지문 2문항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있는 41번을 먼저 풀고 42번까지 맞추기를 전제하고 문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여러분 42번은 맞추고 41번을 틀렸어요. 이유는 제목이라는 유형의 특징에 있습니다. 먼저 고1, 2 친구들 중에서 어휘를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고2, 고3이 되면 제목을 어려워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목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전체 글의 내용을 다 구구절절 말해주지 않고 이걸 다 아우를 만한 제목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은 모의고사에서 총 몇 문제가 나올까요? 2문제죠. 이번에 24번 제목도 오답률 탑 9에 해당했습니다. 제목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 고3 올라가셔야 돼요. 혹시 20번 때는 다 쉽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24번 빌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 수능 기점으로 대입학 파트의 선택지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헷갈리는 게 등장하는데 이번에 이 41번도 딱 그러한 케이스였어요. 쌤이랑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전체 지문의 내용 이해하고 선택지 처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사회에서 많은 음악의 공연의 환경은, 세팅은 환경을 말합니다. 만들어요. Clear distinction, 분명한 구분을 만듭니다. 자, 그럼 글의 일단 내용은 관객 간에 어떤 구분이 있다. 환경적인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게 글의 화두네요. Between performer and audience member, 공연하는 사람과 관중들과, 그리고 performer는 doer,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passive role,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역할이냐면 능동과 수동, 역할상의 구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Performance space itself, 공간 자체로 더 좁혀 들어갑니다. 공연이라는 큰 것에서 공연하는 공간으로 좁혀 들어갔어요. 환경에서. 공간 그 자체가 더 나아가서 강화할 거래요. Distinction, 그 구분을 with physical separation, 물리적인 구분을로 함께. Between the stage and audience setting, 무대라는 공간과 그리고 관중석이라는 그 좌석 배치 간의 공간상의 구분으로 더 강화할 거래요. 구분을. 이것도 1번 맞네요. 아마도 이러한 구분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역으로 관중들은 아주 크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기회에, 뭐 할 기회? Special access, 특별한 접근을 할 기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누구에게 접근할 수 있나요? 공연자에게요. 자, that afford understanding about performance style of music, 그 공연자의 음악 스타일을 이해할 만큼 가치가 있는
접근의 선행사를 꾸며주겠죠. 그만큼 돈을 낼 가치가 있는 접근에 대해서 어떻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콘서트를 보러 가면 가장 앞줄, 맨 앞줄이 가장 티켓값이 비싸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막 가수가 손을 뻗거나 그러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높게 그만큼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몇몇 공연하는 뮤지션들은 have won great approval, 승인을 해줍니다. by regularly incorporating, 통합시켜줌으로써요. 누구와? audience participation, 그 관중의 참여를 그 안에 포함시켜줌으로써요. into their concert, 콘서트에서 관중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춤을 추거나 아니면 노래 따라 부르세요 하는 거, 떼창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통합시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B번도 통과네요. Whether by leading a sing-along activity, 노래를 따라하세요 라는 activity, 활동을 이끈다든지 or teaching a rhythm, 리듬을 가르쳐 준다든지 to be clap, 박수를 딱 쳐야 하는 특정 지점에서 이때 박수 치세요 라고 알려준다든지 including audience member in the music making,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관중들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can boost,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관중들을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하는 것이 얘가 주어겠죠. 이것이 boost, 올려줄 수 있습니다. level of engagement, 참여의 수준과 그리고 즐기는 것, 모든 포함된 사람들에게 즐기는 것의 수준을 더 올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중들이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능동적인 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 그래서 C, boost도 정답입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 내려가 볼게요. Performer who are uncomfortable leading audience participation.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공연하는 사람 중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중들의 참여를 이끄는 걸 좀 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여전히 connect with the audi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시킨대요, 관중들을. Simply by giving a special glimpse of the performer's perspective. 그 공연하는 사람의 관점, 누구의 관점? 능동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게 허락을 해줌으로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버전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자, it is quite common in classical music. 특히 클래식은 혼자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흔하다고 합니다. Provide audience with program note.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지 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this text in a program, 이러한 텍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텍스트들은, 글자들은 give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정보를 줍니다. about piece of music, 음악의 그 곡에 대해서, 각각 곡에 대한 배경을 줍니다. being performed, 그 지금 연주되고 있는, 그리고 아마도 biographical information, 전기문적인 정보를 준대요. 전기적인 거니까 쭉 일대기적인 정보를 준다는 거죠. about historically significant composer,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곡가의 일대기적인 걸 줄 수 있대요. 보통 한 작곡가의 초창기 작품부터 말년기 작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레퍼토리를 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대기적인 정보를 준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 what may be of more interest, 더 많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관중들의 입장에서 더 흥미를 많이 느낄지도 모르는 건 아마도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정보일 겁니다. about the very performer, 바로 그 누구에게? 공연자에게 관심이 더 많을 거래요. Who are on stage, 무대 위에 있는. Including an explanation why they have chosen the music. 왜 그 공연자들이 그 음악을 선택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They are presenting,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그러한 통찰력, 그러한 시각은 can make audience member feel close겠죠? 이렇게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은 만들어 줄 거래요. 관중들이 어떻게 느끼도록? 가깝다고 느끼도록. 2번이 틀렸죠. 계속 구분되어 있는 선을 어떻게 완화할까에 대한 전략으로 관중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지 않겠죠. 가까이 있게 느끼도록 만든대요. 뮤지션과 무대에 있는 both metaphorically, 이게 약간 은유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이러한 연결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distinction으로 끝났지만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다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Will likely enhance expressive and communicative experience.
performance, 그런 어떤 표현적인 그리고 소통적인 경험을 더 고양시켜 줄 겁니다. 자, 분명 이 글의 첫 시작점은 distinction이 화두였어요. 관중과 그리고 공연자 간에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는 걸 점점점 좁혀나가서 마지막엔 둘이 connect, 연결되어 있다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관중과 그리고 공연자 간의 서로의 구분을 완화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대의를 파악했으니 제목 선택지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Bridge the divide, 구분을 bridge, 다리로 연결한다. 그리고 get the audience involved, 청중들을 포함되게끔 시킨다. 일단 이게 정답이었거든? 쌤 내용 들으니까, 설명 들으니까 뭔지 알겠지. 구분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거기에 다리를 놓아라.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라. 그리고 get, 시켜라. 준사역이죠. 누구를? 관중들이 포함되도록.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은 커넥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데 나머지 선택 중에 어디로 많이 끌려갔는지 궁금하시죠? 41번에 많은 친구들이 4번 선택지를 찍어서 틀렸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볼게요. Understanding performance on stage. 이 표현이 본문에 계속 나왔잖아. 누구를 이해하는 거? 무대 위에 있는 그 공연자를 이해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이게 관중들의 책임이다. 자, 공연자를 이해한다라는 게 전체 글의 대의였나요? 분명히 일부 언급되어 있었죠. 공연자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앞에 가서 앉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경험을 주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든지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었지만 이건 글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답, 제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목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가장 적절한 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 문제가 선택지 소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쌤도 실제로 수업할 때 제목은 무조건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틀린 근거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서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써야 하는 선택지 소거법, 너무 지엽적인 세부 예시 관련된 건 안 됩니다. 세부적인 거, 예시에 언급된 거, 너무 지엽적인 것은 제목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다 X, 소거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 얘랑 반대로 극단적으로 너무 포괄적인 내용, 너무나 두루뭉술해서 전체 어디에나 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나면 전체 글의 핵심만 남겠죠. 그게 바로 1번 선택지였던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도 분석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Musical composition reflect the musician's experience. 음악의 구성이 반영한다. 이 사람의 경험을. 이건 레퍼토리 짜는 거 그 한 문장이었으니까 예시와 관련되어서 틀렸네요. 3번. Why a performance style change with each performance. 각각의 공연마다 퍼포머의 스타일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 The effect of theater facility on success of a performance. 공연의 성공에 대해서 공연장의 설비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서라운드 음향을 잘 해놨느냐 그런 거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1번과 4번 중에 아마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4번은 너무나 지엽적이었기 때문에 전체 글을 포함해야 하는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핵심 내용이 전반부랑 후반부랑 두 개로 엮이기 때문에 물론 수미 상관식이 아니라서 전체 글의 대의를 파악하기부터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41번 제목의 경우에는 장문이다 보니까 글의 호흡이 길어서 여기서 파악했던 내용이랑 마지막에 파악했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였죠. 분명히 디스팅션이 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점점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글이었기 때문에 글의 호흡이 클 때 대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41번을 기출을 쭉 다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글을 긴 호흡에서 연습해보면 분명히 실력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1번, 1번으로 정답 체크 그리고 선택지 분석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답률 탑4, 39번 문장 삽입입니다. 이 문장 삽입 유형은 선택지 특정 두 곳에 몰려 있었어요. 어디였는지 먼저 공개하기 전에 문제풀이 방법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이렇게 연결어 힌트가 분명하게 있다면 연결어 앞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However, 그래서 박스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However, contrary to. 여러분 이런 표현 언제 쓰이죠? 반대로. 앞에서 뭔가가 있고 그와 반대를 도입할 때 도입부에 사용하는 거죠. Contrary to the trend of past. 과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몇십 년간의 경향성과는 반대로가 언급되는 시작점이 문장 삽입할 위치였어요.
In many new situations, 많은 새로운 상황에 that are occurring today,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상황에 allowing for imprecision, 뭘 허용하는 거? 부정확성. 부정확성을 허용하는 것이 for messiness, 좀 난잡한 거, 이걸 허용하는 것이 may be a positive feature, 긍정적인 피처래요. Not a shortcoming, 단점이 아니라. 자, 그럼 이 박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겠어? 부정확성을 어떻게든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거나 정확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왜? 그게 과거 몇십 년간의 유행이었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반대로 부정확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뒤에 이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럼 그 시작점, 단절을 찾는 것이 문장사비 문제를 푸는 방법이겠죠?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By the 19th century, 19세기니까 1800년 되겠네요. French, 어디 France? 프랑스입니다. Had developed a system of precisely 정확하게 defined unit. 딱 규정되는 단위를 개발하려고 했대요. 측정 단위를요. Capture space, time and more.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많은 것들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begun, 시작했습니다. Get other nation, 다른 나라들도 뭐 하도록? 채택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프랑스가 정확성에 일단 매몰되어 있어서 19세기에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럼 전반부 얘기는 일단 무슨 얘기? 정확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쭉 읽어보자. Just half a century later. century가 100년이니까 half, 5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로 올라왔습니다. The discovery of quantum mechanics, 양자 물리학이죠. 이것의 발견으로 영원히 이것의 발견이 destroy, 다 파괴시켰어요. The dream of comprehensive and perfect measurement. 완벽한 단위가 없다라는 거. 계속 세계는 변한다라는 게 양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얘기니까 완벽하고 포괄적인 comprehensive, 그러한 측정의 꿈을 파괴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성이라는 꿈이 파괴됐어요. 뭐 때문에? 양자 물리학 때문에. quantum mechanics 때문에. 근데 여기 예시 한번 나왔네요. 정확성 바로 뒤에 예시 나왔으니까 이 파괴된 정확성이 그러나 라고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And yet, outside a relatively small circle of physicists. 여기서 물리학자의 작은 서클이 등장하는데요. 그 서클 밖에 있는 작은 서클에서 the mindset, 사고방식입니다. 인류의 욕망의 사고방식이죠. flawlessly, 결함 없이 측정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사고방식이 지속되었다. 예시니까 앞에서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바로 연결될 수 있네요. 파괴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그럼 뭘 지속하고 싶어? 정확성에 대한 추구가 지속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확성에 대한 추구의 지속 쓰겠습니다. 쭉 이어져서 정확성. 내려가서 among engineer and scientist, 공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이런 정확도에 대한 추구, 욕망이 지속되었대요. 그리고 이걸 사업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과학자랑 엔지니어가 나왔는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점인가 보다 하고 많은 친구들이 3번으로 잘못 골랐어요. 실제로 3번으로 고른 친구들의 비율이 32%나 됐습니다. 3번 땡인 이유 볼게요. In the world of business, it even expand. 이것이 심지어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mindset, 얘를 받고 있죠. 그치? 그 뒤에 무슨 말 나왔어? Precision oriented science 나왔잖아. 정확성 얘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정확성을 지향하는 과학, 수학의 과학과 통계의 과학이 began to influence all area of commerce. 자, 여기서 모든 영역의 상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대요. 자, 이거 통계적으로 잘 팔린 제품이야. 이건 통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어 라는 정확한 수치를 주면서 자꾸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지. 이건 뭐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디벨롭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러한 소수 사람이긴 하지만 마인셋이 남아있었다. 정확성을 추구하는 마인셋이 남아있었고 그게 일단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수학과 과학이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업 분야까지 확대되었다라는 예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끊기는 단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4번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4번 뒷문장. As a trade-off, 거래로서 for relaxing the standard of allowable error. 갑자기 정확성에 정반대인 말, 무슨 말 나왔지? error, 오류가 나왔습니다. 오류인데 허용 가능한 오류의 기준, 완화시키는 것의 기준이죠. 뭘?
이것에 대한 거래로서 라고 설명합니다. 이 문장 해석 잘해야 돼. As a trade-off 거래로서. 뭐에 대한 거래? Relaxing the standard.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래예요. 허용 가능한 에러가 갑자기 왜 나왔어? 그러니까 4번에 집어 넣어야겠죠. One can get a hold of much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오류 얘기가 나오기 전에 4번에다가 문장을 집어넣고 한번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However, 이러한 과거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정반대로 많은 새로운 상황이 있다. That occurring today, 오늘날에 라는 상황이고요. Allowing for imprecision, 부정확성을 허락하는 거. 여기 나왔지? 이게 긍정적이다. 이게 단점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긍정인지에 대한 예시가 필요한데요. 그 예시로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4번 뒷문장이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It is not just that, more is better than some. 많은 것이 낫다, 약간보다. 이게 아니라 not just, but also 이거다. 사실은 때때로 more is greater than better. 더 많은 것이 더 위대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결론으로 많은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데이터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기서 더 위대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로 오류가 있는 부정확성의 장점을 한 번 더 많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번은 바로 연결되는 거 느껴졌을 거예요. more, 더 많다라는 거. 자, 우리 3번에서 헷갈렸던 친구들 흐름과 단절을 느꼈을 때 물론 3번도 단절은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흐름이 뒤집히는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 it을 받는 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문장의 연결은 너무 정확하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에 딱 집어넣었을 때 흐름이 반전되죠. 문장 삽입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문장 삽입을 일관되게 풀어내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고3 때 가서 열심히 여러분이 배우시겠죠? 연결어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방법, 지시어, 대명사, 그리고 여러분이 한정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명시적 단서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문장을 삽입할 위치를 찾는 방법, 이렇게 정교한 도구들을 바탕으로 더 어려워질 고3 문제에서 문장 삽입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확립하고 처음 보는 문장도 잘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9번 문장 삽입 해설 마무리할게요. 오답률 탑3 37번 순서입니다. 먼저 이 순서는 선택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선택지 4번과 5번으로 몰려갔습니다. 즉 박스 문장 다음에 시작점을 C로 잡은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정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별 문제를 푸실 때는 박스를 읽고 나서 꼬리 잡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떤 앞머리가 어울릴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A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의 첫째 줄을 먼저 읽기보다는 B의 첫째 줄, C의 첫째 줄을 읽고서 뭐가 더 어울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랜덤 샘플링,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이것은 아주 좋은 숏컷, 지름길이었습니다. 숏컴인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숏컷은 지름길이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래요. 랜덤 샘플링. 여기까지가 이 글의 소재네요. 이거 뭐래 얘들아? 긍정적인 지름길이었대. It made analysis of large data problem, 엄청 큰 데이터의 문제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In the pre-digital era, 디지털 이전의 시대예요. 여기까지가 랜덤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고 디지털 이전의 시대까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책의 원전이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의 일부를 따온 건데요. 그 다음 시작점을 한번 가볼게요. B의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But much as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a smaller file result in a loss of data. But much as, 뭐뭐처럼이죠. 뭐뭐 하듯이. converting 하는 것은 전환하는 거, 변환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더 작은 단위의 파일로 바꾸는 건 데이터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는 손실됩니다. When sampling, 뭐 했을 때? 샘플링을 했을 때. 일단 샘플링이 방금 나왔으니까 but 역접으로 뒤집어서 샘플링의 단점, 데이터의 손실을 얘기할지 아니면 C로 가서 C의 첫 번째 줄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fitting example, 딱 적합한 예시가 바로 light field 카메라입니다. 자, 이렇게 랜덤 샘플링 하는 것이 장점이고 거기에 대한 딱 맞는 예시가 light field 카메라일 수 있잖아. 한번 읽어볼까? Which capture not just a single plane of light. 빛의 여기서 플레인은 단면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면만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as with conventional camera, 일단 과거의 그 전통적인 카메라와 같이 but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전체의 light field,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모든 필드에서 모든 빛의 광선을 다 캡처하는 것을 light field camera라고 한대요. Some 11 million of them, 그 11 million of them, 그 빛들의 11 million, 100만이니까 1100만 정도만큼이나 많은 걸 다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을 예시의 시작점으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 뭐가 더 적합해 보여요? 앞에서 언급된 것은 장점, 그 다음 바로 단점이 언급됐고 샘플링이 나오는 B가 먼저 아닐까? 왜? 여기 있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에서의 샘플링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B를 시작점으로 잡는 게 더 명확했던 거예요. 연결어 벗을 근거로 삼을 걸 시사하고 문제를 냈을 거고 샘플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상 샘플링기를 먼저 좀 더 디벨롭한 다음 그 다음 예시를 들어주는 게 전형적인 글의 순서이니까. 그 다음 샘플링 이 문장부터 쭉 읽어볼게요. Having the full data set, 전체의 데이터 세트를 갖고 있는 것. 전체의 근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제공합니다. A lot more freedom to explore. 자유를 제공한대요. 더 탐구할 수 있는. 그리고 to look at the data. 데이터를 볼 수 있는. From different angle. 다른 각도에서. Or to look closer at certain aspect of it. 데이터의 특정한 측면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대요.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럼 여기서는 랜덤 샘플링에 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 손실,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하는 거.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에 장점이 언급되었죠? 데이터 손실이 없고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한 그 다음 예시가 필요한데 그 다음 예시로 얘들아 A번이 어울릴지 C가 어울릴지 한번 가볼게요. C는 읽었으니까 A의 첫째 줄 읽어보시면 됩니다. There i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처음부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대요. 초점을 뭘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읽어볼게. Since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make it possible to do that afterward. 그 초점 맞추는 걸 나중에 가능하게 만들어 주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쎄한 게 있어. The information 있었어? 없었지. 그럼 그거 어디인지 찾으러 가야겠죠? C를 한번 쭉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C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fitting example, 거기에 딱 맞는 예시가 바로 라이트 필드 카메라인데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인다라는 걸 예시로 주고 있어요. 어디서 주고 있지? single plane이 아니라 ray from entire light field. 여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전체에서 다 빛에 나오는 광선을 받아들인대. 그리고 그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카메라, 포토그래퍼는, 사진사는 결정할 수 있대. 어떤 요소에 이미지를 초점을 맞출지. 디지털 파일에서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할 수 있대요. Later, 나중에. 그 다음 그 나중의 상황이 뭐야? 그 이미지가 정보로 부여가 된 거니까 쭉 위로 올라가서 초점을 처음부터 맞춰놓을 필요가 없다.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이 모든 모여진 정보가 아까 사진을 찍었던 사진사의 정보들을 가리키죠.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봤던 단어를 다른 표현의 information으로 바꿔놓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정관사의 쓰임. 그 다음 쭉 이것을 읽어보면 나중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어요. Because ray from the entire light field. 드디어 나오네. 광선인데요. 전체 light field로부터 나오는 광선은 바로 앞에 C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쵸? 이것은 are included,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it is closer to all the data. 이것은 전체 데이터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정보는 더 reusable,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대요. 일반적인 사진보다. 원래 사진 하나만 딱 찍으면 그 초점이 나갔을 때 그거 버려야 되잖아. 초점을 나중에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맞출까 저기 맞출까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Where the photographer has to decide what to focus on before she pressed the shutter. 원래 일반적인 평균의 사진, 보통의 사진에서는 어때요? 사진사가 결정해야 돼. 포커스를 맞출지 말지. 셔터를 누르기 전에. 보통 여기 보세요 하고 딱 표정 짓고 초점 맞추고 찰칵하고 찍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경우에는 먼저 다 찍어놓고 나중에 초점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샘플링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빅데이터적인 측면의 사용으로 예시로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서는 그래서 여러분 관사의 쓰임과 그리고 연결어 but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정답 B, C, A 3번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작점을 예시겠구나 라고 잘못 잡아서 C로 가서 C, A, B 또는 C, B, A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C로 갔다면 여러분이 entire life fill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어줄 만한 그런 연결고리, 명시적 단서의 쓰임을 무시한 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 삽입과 순서배열 공통적으로 간접쓰기 유형으로 꼬리 잡기를 잘해서 문장의 유기적인 연결과 논리적인 흐름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에 대한 명시적 단서의 쓰임을 주목하시면 아마 문장 삽입도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 3번으로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답률 탑2 32번 빈칸입니다. 여러분 빈칸의 정확한 유형명이 뭐죠?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이 뚫려 있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의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고1, 2 친구들 혹시 보고 있다면 여러분 대상으로 동의어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칸의 근거는 어딘가에 다른 표현으로 지문 속에 등장해 있을 거예요. 빈칸과 똑같은 말을 하는 표현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에 앞서서 어려운 빈칸의 특징,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 빈칸 바로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워하죠? 분명히 동의어는 찾았는데 이 동의어를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환질추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논리학의 기법이죠. 여기 있는 less likely 이 표현을 기점으로 뒤집어야 했어요. 그러면 부정어를 찾기 전에 전체 글의 맥락이 무엇이며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빈칸에 뚫어 놓았을 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든 빈칸이 다 주제가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부정어 뒤에 쭉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 전체 글의 핵심 내용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핵심 내용부터 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동의어 찾기 가볼게요. 자, 먼저 빈칸 문장을 읽어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 With reduced information available in memory. 기억 속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줄어든 정보와 함께. 그리고 어떤 정보냐면 to confirm the validity, 유효성, 실효성을 말하죠. 나중에 나올 사건의 O 정보를 판단할 만한 그러한 기억이 부족하면 이에요. 자, 그럼 보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야. 빈칸에 찾을 내용은 정보가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 상황에 덜 가능하다. 덜 블라블라하다. 여기 이 내용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 덜 블라블라하다. 여기 체크할게요. 그리고 어떤 정보냐면 나중에 올 사건의 validity, 이걸 판단할, 확인할 만한 그런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반부부터, 그래, 핵심부터 간파하고 빈칸 찾으러 가볼게요. 정보가 encounter, 직면됐을 때 사건 이후에 정보가 온 거죠.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이후의 기억작용에. 자, 그럼 봐봐.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다음에 정보가 나왔어.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차후에 나타날 기억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러한 외부적으로 온 정보는 쉽게 통합이 됩니다. 그 사람의 기존의 기억에. 그럼 봐봐. 사건 전에 뭔가 일단 기억이 있겠죠? 사건 전이나 중간에. 이 기억에 나중에 온 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요.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event was poorly encoded. 사건이 잘못 기억이 약간 왜곡돼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있을 때, 기억 자체가 좀 가물가물할 때 지금 나중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통합된대요. 얘들아 봐봐. 이 정보가 기존의 기억과 통합된대. 언제? 사건이 조금 약할 때, 너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오래전의 사건일 때. 이 세 개가 삼각관계인 거 느껴져 얘들아? 사건이 조금 약하면 지금 나중에 들어온 정보가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거든. 찾은 것 같은데. 그치? 이어서 볼게요. In which case, 그런 경우에 시간과 망각이 저하시킨대요. 가치를 떨어뜨린다. degrade original memory, 원래 기억을. 자, 이때 원래 기억을 저하시키는 게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망각했을 때.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망각했을 때 원래 기억의 질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정보 자체가 부족하면 어떨까? 그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뒷문장이죠. 이용 가능한, 기억 속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야. 그럼 어떤 기억이겠어? 시간이나 망각 때문에 정보 자체가 적은 상황이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덜하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덜하대. 이용 가능한 기억 속에서의 정보가 적은 상황에서는 덜 블라블라다 찾으러 갈게요. 대신에 특히나 when it fit the witness current thinking,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용 가능할 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또는 그녀, 목격자 입장에서 나한테 말 되는데 이렇게 짜맞출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을 때 it may be integrated, 통합이 된대요. 통합이 된대요. 어디에? part of original experience, 원래의 기억인 것 마냥, 원래의 경험인 것 마냥 통합이 된대요. 현재의 새로운 정보가 기존 정보가 부족할 때 현재의 새로운 정보가 통합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쵸? 새로운 정보가 기존 정보에 통합된다. 여기까지가 주제문이에요. 이것 대신에 이렇게 통합된다. 여기 밑줄 칠게요. 그리고 this process can be explicit. 이러한 과정은 명료합니다. 만약에 예시 한번 들어보면 witness know it's happening. 목격자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그리고 but it is often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말 되는데 하고 짜맞추는 거지. That is, 다시 말해서니까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해 줄 거예요. Witness might find himself or herself. 그 또는 그녀가 thinking about the event differently. 그 이벤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알게 될 겁니다. Without awareness, 무의식적으로요. 의식하지 않고도 나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e witness may not even know, 알지 못할 거래요. The source, 원천을. 어떤 원천을? 정보의 원천을. That led to the new memory, 새로운 기억으로 이끌게 된. 자, 기억에 왜곡이 일어난 거 맞나요? 기존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온 정보를 기존 정보에 통합시켜서 기억이 왜곡됐습니다. 근데 이 기억의 원천 자체를 다 망각시켜 버린 거예요. Sources of misinformation, 그 잘못된 정보의 원천은 forensic context, 법정의 맥락에서 can be encountered, 직면을 당합니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From discussion, 논의에서부터 with other witness, 다른 목격자들 간에, 그리고 to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서의 찾아보는 것도 다 정보의 원천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to multiple interview, 다양한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의 왜곡, 기억이 왜곡되는 것을 이거 정보의 원천을 망각하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With investigator, 누구와 지금 얘기하는 거? 검사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법정의 전문가들과 evening court, 심지어 그 되게 정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판사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대요. 자, 기억이 왜곡이다. 요게 일단 이 글의 주제인데 이 글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였어? 일단 가지고 있던 기억이 좀 부족한 상황이야. 원래 가지고 있던 기억이 정보인데 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면 나중에 들어온 뉴 정보를 통합시켜요. 기억 속에 통합시킵니다. 그럼 통합시키면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통합시킨다의 반대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요? 앞에 less가 들어있었거든요. 통합의 반대말은 배척하다겠지? 배척하다? 배척하다 가장 가까운 거 찾으러 갈게요. 이 새로운 정보가 will be rejected. 거부될 것이다. 이게 배척하다, 통합하다의 반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디로 갈게? 얘들아, 너네 어디로 갔어? 4번이랑 5번으로 골고루 한 20% 비율이 다 여기로 몰려갔어요. 1번을 찍을 생각을 못한 거야. 왜 4번과 5번이 헷갈렸는지 보자. 4번부터 볼게요. The unconscious, 무의식이 아마 포함될 거다. Recall process, 회상 과정에서 회상해 못해. 못해 얘들아. 회상 못해. 이미 망각했어.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오케이? 마지막 5번. Recent event, 최근 정보가 last longer, 더 길게 기억해서 작용된다. Distant one, 너무 오래된 것보다. 이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 아니야? 자, 여기서 5번 고른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빈칸 먼저 안 읽었지? 빈칸 분석 안 한 친구들이 전체 글의 주제만 그냥 아무거나 골라요. 근데 쌤이 계속 빈칸 분석에 강조를 하고 있잖아. 부정어가 있으면 전체 글에 찾은 내용의 반대를 골라야 됩니다. 여기 5번은 최근 기억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기반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빈칸에 뚫려있는 그 출제의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셨다면 부정어를 처리해서 반대, 우리가 찾은 내용의 반대를 찾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거 다 틀렸습니다. 2번, 3번까지 속어 다 해볼게요. People will deny the experience of forgetting. 망각의 경험을 부인한다? 아니,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죠. Interference between conflicting data. 충돌하는 데이터 간에 그런 방해가 발생한다? 3번도 땡땡 틀렸습니다. 전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억. 이게 좀 부족한 상황일 때 정보에 의존할 수가 없어서 신정보를 찾게 되는데 이 신정보가 원래 기존의 기억과 통합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 다시 올라가서 읽어보면 덜 가능해진다. 새로 들어온 정보가 배척될 가능성이 덜해진다. 통합된다.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빈칸 문제 풀 때 아무 전략 없었던 친구들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고도 답이 안 나와요 쌤. 하나하나 다 넣어봤어요. 이런 것도 마지막 최후의 전략일 수 있긴 하죠. 이 최후의 전략까지 쓰시려면 여러분이 빠른 독해력을 기반으로 전체 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찾고 나서 하나씩 집어 넣어 보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한 번 더 솔루션을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빈칸추론 계속 어려워하는 친구들 고3 돼서 열심히 배우긴 할 거지만 빈칸추론은 먼저 빈칸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빈칸 위치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고 부정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분명히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빈칸 분석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전체 글의 주제, 무슨 말을 하는지 찾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결국 빈칸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선택지 속어까지. 왜 안 되는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빈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2024 수능 기점으로 해서 선택지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가 될 텐데요. 여러분 빈칸도 전형적으로 선택지 때문에 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택지 속어 연습 꾸준히 부지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려웠던 탑2 해설 마무리할게요. 대망의 탑1 빈칸 추론입니다. 33번이었고요. 빈칸의 위치가 이렇게 후반부에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3점짜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고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 구문 한번 볼게요. do well to 이 구문 무슨 뜻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표현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결론 파트인 거 어떻게 알았지? so 때문에 알았어요. 자, 빈칸을 먼저 분석하는 게 쌤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빈칸이고 그 앞에 so가 있다면 그러므로 이 글의 결론이 이 말하고 싶은 거야. 주제 찾기죠. 그치? 이 빈칸은 주제였구나를 생각하면서 쭉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쭉 따라오세요. correlation, 상관관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inside the offer, 그 상관관계가 제공하는 통찰력이요. relatively clear, 꽤나 분명하거든요. 상관관계 이거지. A, B, C 간에 A 하면 B 한다. 근데 여기에 제3의 요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발 사이즈가 커지면 독해력이 늘어난다. 사실 발 사이즈랑 독해력 때문이야? 아니 얘네가 성장했기 때문에 인지 발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런 걸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This insight, 이러한 통찰은 종종 covered up, 덮여져요. 커버가 됩니다. When we bring causality, 우리가 인과관계를 back into the picture, 그 사진으로 가져왔을 때 덮여요. 즉 상관관계보다 뭐가 더 촘촘한 관계 이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직결될 때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아프다. 이런 건 제3의 요인이 없잖아. 그치? 이런 인과관계가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관계가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used car dealer, 중고차 딜러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통계학자에게요. To predict, 예측해달라고. Which of the vehicle available for purchase, 어떠한 차가 구매에 이용 가능한 차가 옥션에서 경매에서 were likely to have problem, 문제를 겪게 될까요? 이걸 한번 찾아주세요. 그럼 이걸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상관관계의 분석은 보여줍니다. 오렌지 색깔의 차가 far less likely to have defect, 결함이 덜 할 거다. 오렌지가 결함이 덜하대. 일단 오렌지색 차랑 결함, 이걸 지금 상관관계로 메꿨지? 여기 제3의 요인이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Even as we read this, 우리가 심지어 이걸 읽으면서도요. We already think about why it might be so.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인과관계가 약간 중간에 연결고리가 좀 근거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인과관계는 얘는 얘다. 바로 이어지니까 근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원인과 결과니까. Are orange colored car owner likely to be car enthusiast? 오렌지 색깔의 차를 살만할 정도면 차에 되게 열광적인가? 아니면 take better care of their vehicle? 차를 더 케어를 잘하니까 이게 좀 잘 팔리고 문제 결함이 없는 건가? 이거지. 아니면 is it because orange colored car are more noticeable? 오렌지 색깔이 너무 눈에 띄니까 on the road, 도로에서 therefore less likely to be in accident? 얘네가 사고에 잘 안 나니까 결함이 적은 건가? 이런 식의 중간 고리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So, 그래서 they are in better condition when resold. 그래서 그것들이 중고차로 다시 판매가 될 때 상태가 더 좋은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꼬리 잡기로 계속 물음이 생겨. 왜? 이 궁금증이 원인과 결과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운데에 다른 제3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Quickly we are caught in a web of competing causal hypotheses. 우린 여기에서 원인의 가설에 경쟁하는 가설의 그물망에 갇히게 됩니다. But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이렇게 네가 질문을 해봤자 our attempt to illuminate things this way. 이런 식으로 뭔가를 빛을 비춰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요. Only make them cloudier. 뭐지?
뭐지? 고민할수록 점점 더 어때? 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cloudier, 더 구름이 낀 것처럼 된다. 명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상관관계에 대해서 중간, 제3의 요인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어때? 답이 안 나올 거다. 더 어두워질 거다. cloudier, 구름 낀 것처럼. 여기까지고요. correlation exists. 물론 상관관계 존재하긴 하지. We can show them mathematically. 우리 이거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근데 we can't easily do the same for causal link. 우리는 똑같은 것을 인과관계에 연결고리를 할 수는 없어 라고 끊었어요. 끊었어.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하래? We do well to. 뭐 하는 게 좋아? 상관관계의 그 연결고리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어가 들어가야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상관관계의 제3의 요인은 너무나 많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 찾으러 가겠습니다. 1번 Stay away from simply accepting the data as they are.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얘기였어요. 그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래? 아니죠. 1번. 2번 가보도록 할게요. Point out every phenomenon in light of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로 모든 걸 다 지적하래? 아니죠. 3번. Apply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or preference. 이거 너무 틀렸지, 얘들아. 우리 지금 전체 글에 결론 찾을 건데 색깔에 대한 선호도 전혀 아닙니다. 4번. Admit the correlation. 우리 상관관계를 인정하래? 아니지, 정반대죠. 얘는 그래서 그냥 광탈이고요. 마지막 5번인데 hold off from. 멀리 떨어져 있어라래요. From 뭐로부터? Trying to explain the reason behind the correlation. 상관관계 뒤에 숨은 제3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걸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주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지? 여러분 빈칸 위치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와닿으시나요? 그리고 선택지 소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어려웠던 문항 33번 빈칸 분석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3 예비 고3들의 실력 점검 마지막 오답 노트 2023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멋진 고3 생활이 펼쳐지기를 쌤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